그 방부동식 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근이 2개인지 3개인지, 근이 1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라는 소리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 판별식? 아닌가? 대입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대입을 해서? 큰일 났네. 질문이 뭐죠 사실? 근을 판별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근의 뭐를 판별해요? 근을 판별한다라는 거는 얘가 양근인지 음근인지 판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그 근이 몇 개인지 판별할 수도 있고, 실근은 몇 개고 허근은 몇 개인지 판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세린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였었냐면 그래프의 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점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근을 판별한다. 그죠? 모든 게 다 가능해요. fx랑 gx랑 같다. 이 방정식을 작성한다. 함수가 2개여도 각각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x 좌표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뭐 그려라?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셨던 거죠. 자, 114, 보기 1번 볼게요. 보기 1번. 다음 방정식에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쓸 때 뭐 서로 다른 색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뭐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의 개수는 3개예요. 무조건. 하지만 실근이 몇 개인지는 X축과의 교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알았지?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X축을 제대로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서 도함수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함수를 구해야 되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과의 교점으로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그게 이 단원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7-1번부터 쌤 갑니다. 자, 기본 문제 7-1번부터 X에 관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이중근과 다른 한 근,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가지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수가 없기 때문에 쌤이 는 빵에 대해서 X축과의 교점으로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본 문제 7-1번은 A라는 상수항이 있다 보니까 쌤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A라고 해서 방정식의 꼴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래프를 얘를 하나 그리고 얘 하나 그리고,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루트 3 있으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프를 요렇게럼 예쁘게 그려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극소는 X좌표 1, 극대는 X좌표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나는 Y는 마이너스 A를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A를 그릴 때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린다. 그럼 교점은 몇 개다? 교점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한 실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한 실근, 두 허근. 근데 쌤이 만약에 여기에 교점을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었어? 그럼 교점이 3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쌤이 여기에다가 접하게 딱 그렸다? 그러면 중근과 한 실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1번부터 봐보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얘가 경계가 될 것 같아. 접할 때. 얘도 경계가 될 것 같아. 접할 때. 요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y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지.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뿔 3. 그래서 여기는 2야.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일 거야. 왜? 원점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쌤이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 A라고 적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쟤는 마이너스를 붙여도 뭐 부동호 방향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 답이랑 똑같은 답이 범위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1번의 정답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 2번,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실수 A의 값을 정하라는 소리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 잘 듣고 있어요? 3번,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A는 2보다 뭐 하면 되나요? 그렇지. 마이너스 A는 2보다 크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A는 마2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3번의 정답입니다. 물론 A로 여러분들이 예쁘게 바꿔서 정답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끝이요. 너무 쉽지? 이게 방고등식과 미분이요. 재밌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7-2번. 자, 그대로 연결해서 계속 볼게.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근이 다음을 만족할 때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역시나 얘도 쌤 똑같은 패턴으로 풀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인가요? 아, 마이너스 9x는 m이라 그래서 꼴을 조금 바꿔서 풀겠다. 괜찮지? 그리고 이제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바로 그리려고 봤더니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빡세서 그럼 쌤은 이런 문제 풀 때는 얘를 뭐라고 잡냐면 fx라고 잡아. 얘를 fx라고 잡아봐. 괜찮아. fx. 그럼 미분.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3으로 묶으면 x 마3 x 뿔 1. 됐지? 좋소. 그러면은 이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지금 대충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왜냐면은 미분했을 때 근이 되는 게 2개라는 소리는 그 값을 2개를 갖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x 좌표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 x 좌표는 얼마가 되고 얘는 x는 3이 되고 해서 쌤이 지금 fx를 그린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했는데 여기 중간에 쌤이 뭐 있다 그랬지 항상? 변곡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은 변곡점은 x는 1 여기까지 맞출 수 있고 자 계속 갈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라는 소리는 y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얘하고 얘의 중간 여기에 지금 y축이 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y축.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눈으로 봤지만 이거 지금 x에다 0 넣으면 뭐 되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y축과의 교점이 곧 뭐가 된다? x축이 이렇게 돼서 원점이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괜찮지? 좋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m을 내가 이제 그을 거야. 상수함수로 그을 건데 하나의 음근과 두 양실근이라고 한다면 어디? 여기에 그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의 음수에서 교점이 생기고 두 개의 양수에서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쌤이 요 위에 칸을 요렇게 그으면 얘는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요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지 지금 상황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m의 값의 범위는 x축보다 밑에 쪽이면 되는데 이제 경계가 필요하잖아. 내가 봤을 때는 3일 때야. x는 3일 때. 그러면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 얘 아니야. 여기 집어넣어봤자 0 되니까 나가리야.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27. 여기 마이너스 27이야. y값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지금 m이라는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27보다는 좀 커야 되고 x축보단 아래쪽에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만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2번,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나? 요 접하는 순간 있지? 이거보다 크면 돼. 더 위에면 될 것 같아. 요렇게. 그러면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2번의 정답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값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 y가 얼마인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마1 집어넣으면 마1, 마3 플러스 9 해서 5가 나오네. 5. 그래서 2번의 정답은 m은 5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m은 5보다 크면 된다. 괜찮지? 3번 봐봐.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이래. 뭐야? 이거 아니야?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이래.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7-2번 그렇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제 괜찮아요? 세린이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7-3번. 우리 세린이 기분 좋아요? 다시 뭔가 그냥 어땠어요? 그러니까 싱그리봉거리 지금 계속 싱그리봉거리가 되던데 싱그리봉. 아 그래요? 다행이네. 적분할 때 적분이 개 쉬웠는데 머리가 아팠어? 아 헷갈렸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오케이. 기본 문제 7-3번.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직선 y는 2x 플러스 a가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a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근데 이것도 쌤이 또 할 얘기가 많죠. 왜냐? 지금 두 개의 곡선이 만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별개로 보는 순간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어차피 fx랑 gx가 만나는 상황에서 봐야 한다면 이 상황대로 보지 말고 얘를 바꿔서 fx 마이너스 gx는 빵!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 주어진 곡선에서 뒤에 있는 직선을 빼서 방정식을 작성하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 1과 a가 있지만 쌤은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와 a 빼기 1.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 자 마이너스 루트 3 찍고 0 찍고 루트 3 찍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준다. 요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 극소는 1에서 극대는 마1에서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제 a-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1번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지금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면 그게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교점이 생긴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하지 않았나? 이거 할 때 얼마 나왔어? y는 지금 y1 집어넣으면은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도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a-1이 들어가면 되겠지. 요 사이에 요렇게 a-1을 뚫고 가면 교점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면 된다. 뭐가? a-1이. 곡선 2번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한다. 그럼 뭐야? 이 상황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2번은 a-1이 2가 되거나 a-1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이게 이제 2번의 정답. 3번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3번은 뭐야? a-1이 2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돼. 그 다음 a-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 이게 3번인 거야. 그래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만 잘 해서 답을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별거 아니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4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7-4번이요.
자, 기본 문제 7-4번은 점 1,a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 문제 별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 문제 7-4번. 지금 보니까 곡선 밖의 점입니다. 곡선 밖의 점에서 2개 이상의 접선을 긋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대충 뭐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1,a라는 거, 근데 지금 얘 보니까는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x축 이렇게 있으면은 x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 0, 1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 x축과의 교점이. 근데 1,a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1,a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쌤이 한번 해볼까? 대충? 근데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고 해보자. 여기서 접선을 그을 거야. 그림상으로 한번 봐봐봐. 나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곡선에다 접하게. 한 개 정답이야. 여기서는 지금 한 개밖에 못 그려. 요렇게. 그지? 근데 쌤이 만약에 한 요맘치? 한 요 정도의 점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2개? 어떻게 2개? 이렇게 된다는 내 생각에는 여기 하나, 그 다음 또 이렇게 요쪽 안 되는데. 2개. 저기 접선이. 여기 접선이야. 이렇게 그으면 얘랑 접하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3개. 그럼 지금 여러분 느꼈겠지만 1,a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접선이 3개가 될 수도, 그 다음에 하나가 될 수도, 그 다음 또 쌤이 여기 위에서 한번 그어볼까? 여기 위에서 그으면 2개밖에 못 그려요. 왜냐면 여기에 자기 자신 접선, 그 다음에 뚫고 가는 접선, 요거 해서 2개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1,a라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지금 달라진다라는 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그걸 얘는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문제일 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 쌤이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무조건 접점의 개수랑 어때요? 똑같죠? 접선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접점도 3개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접했잖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접점을 가정함으로써 출발하는 거야. t,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해서 가정함으로써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접점을 가정을 한 다음에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접점 가정,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 접선 작성. 세 번째 뭐였지? 점 대입. 이 룰대로 그대로 하면 돼. 접점 가정, 그 다음에 접선 작성, 그 다음에 점 대입한다. 접점은 가정은 했어. 지금 내가 t,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접점은 가정은 한 상태고, 접선을 가정을 한다면, 접선을 작성한다면 얘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해서 접선을 작성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점을 대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점이 지금 1,a라고 돼 있기 때문에 x에다 1을 집어넣고 y에다 a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1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1,t라고 된단 말이야. 전개를 해보자. 내림차순 전개할 거야. 따라와봐.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t제곱 갈게. 3t 제곱 끝. 1차항은 플러스 t, 마이너스 t. 그럼 1차항은 없어지고 마지막 상수는 마이너스 1이 남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지?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방정식 해는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처음에는 접선과 관련된 문제인 줄 알았으나 후반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방정식 문제가 되더라. 방정식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쌤이 여기서 방정식을 다시 작성할 거야. 이항시켜서 할게. 2t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t 제곱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t제곱으로 잡으면 얘는 2t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t축이랑 잡을 때 지금 0하고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은 뚫고 들어가는데 0에서는 접하게.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 그리고 체크할까? 자, 변곡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극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으면 되나 봤더니 일단은 여기 경계 있잖아. 접하는 그 순간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리고 여기네 0.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방부등식과 미분에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피셜하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은 이걸 해결을 하면 a 값의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정답이 딱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의 풀이에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는 방식인 거고,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어요. 쌤이 지금 그 방법을 소개를 해줄 건데 이거는 소화 가능한 친구들만 받아들이세요.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 방법을 고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쌤이 지금 알려주는 것만 했다가는 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서술형에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쌤이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긴 하나 이렇게 문제를 원래는 풀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쌤이 지금 알려주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 더 하나 위로 올려놓길 바란다. 자, 해볼게.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방식은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접선의 개수. 일단 이거는 3차 함수에서 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로만 그릴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면 변곡입니다. 주인공은 변곡이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되게 많은 걸 얘기를 해줘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아까 전에 이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문제 봐서 알겠지만 얘가 0,0이란 말이야. 변곡점이 지금 0,0이었어. 원점이었다고. 그래서 기울기를 봤더니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 지금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입니다. 이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에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입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영역을 4군데로 나눌 거예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의 영역과 이쪽의 영역은 같은 영역으로 취급할 거고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도 점대칭, 점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같기 때문에 같은 영역으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서 접선을 그린다.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1개. 여기에 점이 어떤 점이 이렇게 있던지 간에 이 그래프에다 접선 그릴 수 있는 개수는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쌤이 몇 개 그렸지? 하나하고 2개하고 여기까지 3개 그릴 수 있어요. 3개.
다시. 그럼 여기는 얘를 그대로 대칭시킨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영역도 1개, 여기도 3개입니다. 근데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만약에 그린다. 곡선 위에 점에서 그린다? 그러면 2개 그릴 수 있어요.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2개. 그 다음에 변곡점의 접선 위에서 그린다? 그것도 2개. 근데 마지막 하나, 얘 있지? 변곡점에서는 1개밖에 안 돼. 변곡점에서는 1개. 변곡점에서는 1개.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지만 x는 1이라는 게 이 문제에서 x는 1이라는 게 아까 여기 있었단 말이야. x는 1이 여기 있었어, 아이들. x는 1. 1,a에 대해서 너네한테 물어봤다고. 1,a. 근데 잘 봐봐. 1,a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몇 개야? 1개야. 그럼 1,a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얘부터 곡선 위의 점이면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부터 내려가도 어때? 다 가능하지? 3개 다 가능하단 말이야.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변곡점의 접선까지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왜? 이거 내려가잖아? x는 1 이거 내려가잖아? 그러면 영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1개 영역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1,0이야. 곡선 위의 점이. 얘는 이 접선 위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1,-1인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럼 A의 범위는 0보단 작거나 같고 마일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에서만 조금 제한된. 됐지? 끝!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부등식도 한번 봐볼게. 부등식도 금방이야. 2개밖에 없어, 문제가. 2개만 얼른 금방 하고. 자. 지금 방정식은 딱 그 순간을 말하지만 부등식은 어차피 해봤자 뭐 더 크다, 뭐 더 작다 그 범위를 찾으라고 할 터이니. 자, 기본 문제 7-5번 봐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기본 문제 지금 7-5번. 지금 나한테 제시된 게 x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x 더하기 3. 이게 지금 0보다 크다. 4k 세제곱 x 더하기 3.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4차 함수란 말이야.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너네도 알겠지만 이거 하나,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거 2개, 그 다음 요렇게 생긴 거 3개, 요렇게 생겼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0보다 다 크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분명한 거는 극소가 지금 4차 함수의 극소이자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 자체가 그냥 뭐면 돼? x축보다 크면 된다.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은 뭐냐면 fx를 먼저 설정. x 4제곱 플러스 4k 세제곱 x 더하기 3이라고 먼저 설정. 그리고 난 다음에 미분에서 극소 지점 찾기. f'x는 4x의 세제곱 4k 세제곱은 빵 되는 극소를 찾아야 되는데 극점 자체가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k라고 해서 극점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첫 번째 그래프는 하나,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3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럼 생긴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극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제 마무리 f 마이너스 k 자체가 이제 양수면 된다. 이게 이제 끝나는 거지. 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따라서 3k 4제곱이 지금 3보다 작으면 된다 라고 나올 수 있고, 그럼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된다. 이게 그냥 답이야. 별로 어렵지 않겠지? 네, 좋습니다. 기본 문제 7-6번도 바로 이어서 갑니다.
기본 문제 7-6번. 기본 문제 7-6번. 자, 두 개의 함수 fx랑 gx가 있어. 0부터 3까지 그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커야 돼. 그게 성립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네. fx가 gx보다 커야 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fx랑 gx랑 뺐을 때 이게 지금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쌤이 fx에서 gx를 빼서 식을 작성하려고 봤더니 5x의 세제곱 내림차순합니다. 한 번에 가요. gx 뺐을 때 마이너스 15x 제곱 여기까지. 그리고 넘기는 거야. 상수항 넘깁니다. 2-k.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k라는 상수보다 항상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5x 제곱으로 묶었더니 x 빼기 3이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x축 잡고 0 찍고 3 찍고 3은 지나고 0에서는 접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변곡은 1이요. 극소는 2가 된다 라고 다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만 봐라. 다른 구간은 볼 필요가 없다. 자, 2-k라는 상수를 그릴 건데 우리가 그래프 관점으로 볼 때 크다가 아니라 그래프 관점으로 보면 얘가 더 위에 있다, 얘는 아래에 있다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2-k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이 돼야 돼. 여기는 2-k가 돼야 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오케이, 2를 집어 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 값을 봐야지. 2를 집어 넣어야지. 5, 4, 20,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2-k는 마이너스 20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된다. 정답입니다. 지금 22-k는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됐죠? 네, 갑니다. 우리 미분을 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 x의 값들을 다 쪼개가지고 보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여기가 x는 a잖아. 근데 a에서의 뭐 순간 변화율을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계속 이쪽으로 가까이 온다면 얘를 계속 여기로 오고, 얘도 여기서 계속 여기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보는 느낌의 개념이 좀 있다면, 적분은 그 잘게 쪼갠 거를 다시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미분하고 적분이 반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미분을 했다가 다시 적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정확하게는 그게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통의 학생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어쨌거나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적분이라는 걸 처음 배울 거고,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었네. 부정 적분이라는 게 말이 붙었네. 그러면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엄청나게 많다라는 소리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든 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쌤이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민지한테 자, 저거 적분 한번 해볼래? x 세제곱.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걸 미분했을 때 3x 제곱이 될 수 있었던 건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부정적분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쌤이 거기다가 필기를 하나 좀 하라고 시킬게요.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부정적분의 정의. 자, 거기다가 예쁘게 씁니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f'x가 fx가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면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부정 적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쓸게요.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건데 S자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쓸 거예요. S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쓰고 여기에다가 스몰 fx를 쓰고 dx라고 이렇게 붙여준 후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요게 하나의 완성입니다. 됐죠? 네. 요렇게 이제 이게 적분을 의미하는 건데 쌤이 이제 각각의 용어를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자를 길게 늘어뜨린 이놈은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인테그랄. 영어다 보니까 뭐 누군가는 인티그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테그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인테그랄 fx dx 이건 그냥 dx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 둘은 세트예요. 인테그랄하고 dx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얘만 사용할 수 없고 인테그랄이 빠진 dx는 얘는 사실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인테그랄은 항상 dx랑 세트가 돼야 한다. 여기 쓰여진 이 fx 얘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입니다.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 피적분 함수. 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하자면 여기는 이 x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변수가 됩니다. 적분 변수. 내가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걸 적분해야 된다.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다.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다. 뭐 나중에는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다. 를 배우게 될 텐데 여기는 일단은 x는 적분 변수. 그 다음 여기는 요 놈 있죠. 이 c 이거는 적분 상수입니다. 적분 상수. 이렇게 각각의 용어들.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이다. 괜찮나요? 네. 그럼 이제 구조를 조금 파악을 해봅시다. 방금 쌤이 우리 민재한테 인테그랄 3x제곱 dx 저기 있는 3x제곱을 적분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민재가 쌤한테 x세제곱 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쌤이 이렇게 써놓고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미분해보세요. 3x제곱.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4라고 써도 미분해보세요. 여기를 쌤이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미분해보세요. 똑같은 구조가 계속 나온다라는 그 얘기는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가 이제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저 C 적분 상수가 붙는 것이다. 그거를 좀 기억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 적분이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고 가끔 가다 문제에서 여러분 보세요. 얘를 결과를 알려주고 이렇게 거꾸로 하라고 시키기도 해요. 스몰 fx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적분이 맞지만 이쪽 방향으로 갈 땐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 얘는 미분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거지. 괜찮지? 자, 그럼 한번 보기 1번 한 장 넘겨서 두 문제 있거든요. 풀어보세요. 보기 1번은 그냥 거꾸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8x가 정답이 되고 보기 2번도 거꾸로 미분하면 될 때 인수분해까지 해줘야 돼서 fx는 4x다.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괜찮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9-1번 갑니다. 기본 문제 9-1번. 네, 쌤이 이거 하나 얘기해줄까? 내가 이거 아까 읽을 때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지?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 그랬지. 근데 인테그랄인데 왜 S자를 쓸까? 인테그랄인데. 그렇잖아. 읽을 때 인테그랄이라고 읽으라고 했는데 S자를 늘어뜨렸잖아. 쌤이 아까 미분은 쪼개는 의미고 적분은 뭐 하는 느낌이라 그랬지? 다 더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 더해라. 썸입니다. 썸의 약자 S자. 그래서 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정적분한 다음에 정적분과 넓이라는 단원을 배울 텐데 그때 넓이에서 이 인테그랄의 진짜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때 쌤이 왜 썸이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9-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은 dx 인테그랄 x 세제곱 dx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얘랑 비교하는 게 2번 인테그랄 dx x 세제곱 dx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차이는 단순해. 뭐냐면 얘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쌤 말했잖아. 미분을 했다가 다시 적분을 하는 것이 사실은 무슨 관계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x 세제곱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둘 다 x. 네? 네, 미분은 쌤이 그때 기호를 소개할 때 y 프라임, f 프라임 x, 그 다음에 dx,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라는 의미와 dy, dx, 물론 여기에서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dx, fx, 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미분하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지금 여기 쓴 거랑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네들 다 미분을 해라. 여기는 이 식 자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식 자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뭐로 끝났지? 1번은 미분으로 끝나고 2번은 뭐로 끝난다고? 적분으로 끝나. 그럼 적분으로 끝나면 여기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답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의 연산이 적분이었냐 미분이었냐의 그 차이가 적분상수 C가 붙느냐 안 붙느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은근히 출제자들이 이 포인트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미분하고 적분하면 그냥 원래대로 되는 건데 적분상수가 붙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다시 우리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는 부정 적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부정 적분의 계산. 부정 적분의 계산. 네, 그래서 이제 공식들을 하나씩 쌤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테그랄 K라고 해서 상수 이렇게 상수가 있는 경우, 그냥 상수 숫자만 딱 있는 경우 민재 적분하면 뭐 될 것 같아요? KX. 오, 정답이에요. KX 플러스 C라고 써줘야 됩니다. KX. 여기서 K는 상수, 물론 C도 상수긴 하지만 C는 더 디테일하게 적분상수. K는 상수, C는 적분상수.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텐데 인테그랄 x의 n제곱입니다. x의 n제곱의 꼴을 적분을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세린이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맞아. 근데 그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맞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분을 하면 차수를 줄이는데 그럼 적분을 하면은 차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수를 늘려서 n 플러스 1로 잡아놓는 거고, 근데 미분을 하면은 차수 하나 늘리지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얘를 반대로 곱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물론 여기에서 n은 자연수고 c는 여전히 적분상수. 지금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지수 자리가 자연수인 형태에서만 배울 거고, 미적분 2로 넘어가면 저 지수 자리가 유리수일 때, 그 다음에 실수 전범일 때까지 확장해서 배우기는 하거든. 근데 우선은 자, 얘는 자연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항상 저기에 저런 예쁜 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K가 곱해져 있어서 어떤 함수 꼴로 들어가 있으면 K 실수배 돼서 fx, 그럼 얘는
저 실수는 있잖아. 바깥으로 빠질 수 있다, 아이들. 실수 K 바깥으로 빠져. 인테그랄 fx dx 그 다음 플러스 c K는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질 수 미안해. 여기 C는 안 붙여도 되겠다. 적분을 한 결과가 아니니까. K 곱하기 fx 여기다가 놔주세요. 땡큐. K 곱하기 fx 이렇게 놔두면 되고 K는 0 아닌 상수. K는 0 아닌 상수. 네 번째 인테그랄 하고서 이제 피적분 함수 자리가 함수가 두 개가 막 더해져 있거나 빠질 때 이렇게 dx. 자,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인테그랄 그냥 따로따로 가능하다.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 그냥 따로따로 인테그랄 해서 연산을 할 수 있다. 됐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충분히 여러분 연산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더 한 장 넘겨봐봐. 연습해봐. 보기 1번부터. 보기 1번부터 보기 3번까지 있지? 빨리 지금 그거 한번 내 손으로 해봐봐. 보기 1번부터 보기 3번까지. 기본 문제 9-2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아까 전에 우리가 보기 문제 풀면서도 연습했던 것처럼 피적분 함수가 고백골이 있으면 얘를 다 전개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세린이 피적분 함수 전개해서 쌤 내림차순으로 불러줄래요? 피적분 함수 전개 곱한 거. 네. x 세제곱 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x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세린이 계속 갈게요. 적분하면 4분의 1 x 세제곱 맞습니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2분 55 x 제곱 맞아.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고, 자 2번 우리 민재 피적분 함수 이거 곱하면 뭐 되죠? 기억나나요 혹시? x x 4제곱 플러스 x제곱 그래도 기억은 하네. 걔네 둘은 곱하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외운 공식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럼 민재 이거 적분도 해줄래요?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플러스 c 플러스 c 여기까지. 그래서 2번도 얘기할 수 있고, 민재 3번 피적분 함수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어휴. 민재 이거 뭐 보이겠네. 그럼 세린이 토스 받아서 적분하면 4분의 1 x 세제곱 옳지. 아주 잘했어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건데, 우리는 항상 적분 변수가 x가 되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y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 적분에서 보이나요?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라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4번은 인테그랄하고 피적분 함수를 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 플러스 1분의 y 세제곱 플러스 1 이걸 갖다 쓸 수 있다. dy 여기까지.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약분이라는 게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랄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y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변수들이 y이기 때문에 y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y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괜찮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이렇게 부정 적분을 해주면 된다. 부정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꼴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모호해져 있었을 때 2번이나 3번 같이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더라도 우리는 그 연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해야 한다.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 9-3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9-3번. 기본 문제 9-3번 볼게요.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이고 f1이 3이다.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f'x가 지금 우리한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다 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구할 때는 얘를 양변을 뭐 하면 됩니까? 인테그랄 적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테그랄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좌변에서는 도함수를 적분했기 때문에 다시 fx가 되는 것이고, 자, 우변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적분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라고 써주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빼기 2 더하기 2 더하기 c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그럼 여기에서 c는 2다 해서 마무리하면 fx 꼴이 완벽하게 나올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2번 볼게요. y는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에 부정 적분 중에서, 그냥 저 말뜻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왜 부정 적분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쌤이 여기다가 쓸 때도 느꼈겠지만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 적분 중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 왜냐면 이 c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함수의 부정 적분 중에서 x는 0일 때 함수값이 1이고 x가 1일 때 함수값이 2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부정 적분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 함수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c, 이게 지금 그 부정 적분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c가 1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2가 된다고 했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게 2가 됐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은 충분히 다 답을 구해서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1,0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요. 아니 이건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f'x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라 하면 무조건 f'x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ex다. 그죠?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적분하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c 요렇게 이제 써줘야 되는데 어딜 지난다고 했지? 1,0 그러면은 f1은 1 더하기 c인데 그것이 0이니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은 fx 완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기본 문제 9-4번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부정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이 끝나고 적분이 시작되는 상황. 슉슉슉슉. 자, 기본 문제 9-4번은 자, 문제가 뭐냐면 막 그래프도 나왔고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이다. 그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드디어 민재한테 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1하고 3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도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부호 체크를 해야 합니다. 도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부호 체크. 알았지? 부호 체크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함수값 있잖아. 풀마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fx의 상태를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본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fx의 극대값이 7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대값이요? 그럼 여기가 7이라는 소린데요? y가 7? 그지? 자, f0은 2라는데 fx의 극소를 구하라네. 띠용 하면 되죠.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쌤이 이 아이디어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우선 식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누가 식을 더 간결하게 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잘 봐봐봐. 이거 x는 마일이지. 그리고 여기 x는 지금 3이지. 그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여기 변곡이 있어. 변곡. 세린. 3차 함수는 가운데 변곡점이라고 해서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있어. 변곡이라는 것은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이었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건데, 걔는 얘하고 얘하고의 무슨 점? 중점. 그래서 여기는 x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얘랑 식을 세우기 위함인데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얘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극대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그 x좌표야.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지금 여기에서 비율 관계가 있어, 세린. 이거 혹시 알고 있나? 비율 관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2대 1. 맞아요. 2대1이라고 해도 되고, 쌤은 지금 민재한테 그냥 1대1 대1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겠지. 괜찮아? 그럼 이제 fx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고차항 개수는 나 몰라. 그런데 지금 y는 7에서 마이너스 2하고 5하고의 교점이 생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fx를 세팅할 수 있다.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0이 2라며. f0.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요? 마이너스 5k 플러스 7이 2다. 그럼 따라서 k는 얼마다? 1이다. 그럼 fx 세팅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굳이 지금 적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 그치? 그리고 쌤이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여볼까? 물론 이제 함수값 다 찾았으니까 3일 때 극소도 구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쌤이 민재 기억나나?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차이, 극대 마이너스 극소의 차이. 그럼 얘가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a가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야? 1이니까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의 세제곱. 그럼 얘가 32. 그래서 여기 7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2 되려면 20. 요 차이. 5. 아, 5.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 근데 이 경우는 사실 fx를 알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쌤이 일부러 더 한번 암기시키려고 한 거예요. 됐어요? 좋소. 마지막 기본 문제 9-5번. 기본 문제 9-5번도 가자. 두 개의 다항함수 fx, gx가 더한 거를 미분했을 때랑 곱한 거를 미분했을 때를 알려준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은 더한 거를 적분하면 나 이렇게 쓸 수도 있나? fx 더하기 gx 적분 바로 해서 2x 플러스 c 가능? 가능이야? 그 다음 곱한 거 fx하고 gx를 곱한 거
그 결과가 2x니까 x제곱 플러스 c. 요것도 가능이야. 적분상수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문제에서 F0을 알려줬어.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고 G0도 알려줬어. 1이라고 알려준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 저기다 집어넣겠지? 0을 대입하겠지? 0 대입해서 2개 더하라는 소리는 0이니까 여기 있는 C는 아무것도 없다. 더하면 2x가 된다. 그 다음에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뭐 눈치챘겠지만 fx랑 gx 이미 뭔지 다 알지 않나요? 그치? 물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할 때 x-1, x-1 하고서 fx를 마이너스 1이니까 fx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fx겠구나. 근데 사실 fx 앞에 계수가 k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치? 그럼 gx는 계수에 k분의 1을 넣으면 됐을 테니까. 근데 둘을 더한 게 얼마야? 2x로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fx는 그냥 gx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입니다. 네, 아주 쉽죠? 부정적분은. 네, 좀만 쉬었다가